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빼놓을 수는 없죠. 바로 통일 스페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사벨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사벨 여왕은 당초 왕이 될 위치가 아니었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왕이 됐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왕이 된 이사벨 여왕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이사벨 여왕은 카스티아 왕국의 왕이죠. 후안 2세의 두 번째 부인인 포르투갈 출신 이사벨과의 사이에서 1451년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사벨은 자신의 딸 이름을 본인과 똑같이 이사벨로 지었죠. 이사벨 공주에게는 2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사벨 공주의 아버지 후안 2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후안 2세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보다는 춤, 노래, 그리고 사냥 등에 푹 빠져 살죠. 카스티아의 정치는 알바로 데 루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됩니다. 루나는 오랜 기간 동안 카스티아를 부정부패로 멍들게 만들죠. 알바로 데 루나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이사벨의 엄마이죠. 왕후 이사벨과 후안 2세에 이어서 왕이 된 엔리케 왕자와의 공동 작업에 의해서 멈춰집니다. 결국 루나는 1453년 목이 달아나는 사형에 처해지고 말죠. 카스티아의 국왕 후안 2세는 알바로 데 루나를 지나치게 의지했었는데요. 후안 2세는 알바로 데 루나가 죽은 뒤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에 세상을 뜹니다. 엔리케 왕자는 1454년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엔리케 4세는 국왕이 된 이후 태후 이사벨을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태후 이사벨이 알바로 데 루나를 쫓아낼 때 보여준 정치력 때문입니다. 이로써 엔리케 4세는 언젠가 태후 이사벨이 이복 동생인 이사벨 공주를 앞세워 왕의 자리를 노릴 거라고 불안에 떨죠. 그로 인해 엔리케 4세는 갑자기 태후 이사벨과 이사벨 공주 그리고 이사벨 공주의 남동생인 알폰소를 아레발로라는 지역의 시골 동네로 유배를 보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유배를 가게 된 이사벨 태후는 그곳에서 실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유배를 가게 된 원인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어린 이사벨은 실성한 엄마 그리고 자기보다 2살 어린 알폰소를 옆에서 보살피느라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엔리케 4세는 태후 이사벨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유배지로 이사벨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수를 파견하죠. 교수는 바로 살라만카 대학교의 안나 교수. 이사벨은 안나 교수를 만나서 박학다식한 지식을 쌓고 캐톨릭에 대한 신실한 믿음도 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배지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죠. 그러던 중 카스티안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1462년에 태어난 엔리크 4세의 딸 후아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리크 4세에게는 성적인 기능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왕후 조안이 아이를 낳았던 거죠. 카스티아 왕국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후아나가 엔리케 4세의 친자가 아니라고 믿게 되죠. 그로 인해 귀족들은 이사벨 공주의 친동생인 알폰소 왕자를 앞세워서 왕을 교체하겠다면서 1464년 반란을 일으킵니다. 카스티아 내부에서 내전이 일어난 거죠. 전쟁은 4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폰소 왕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죠. 귀족들은 이번에는 이사벨 공주를 앞세워서 엔리케 4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사벨 공주는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이사벨 공주는 엔리케 4세가 있는 한 본인은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사벨 공주는 본인 스스로가 인질이 되어서 엔리케 4세가 있는 궁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엔리케 4세와 이사벨 공주는 협정을 맺죠. 엔리케 4세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이사벨 공주는 약속합니다. 그리고 엔리케 4세는 본인이 죽은 뒤 왕의 자리를 이사벨 공주가 잇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조약이 바로 1468년 9월에 있었던 토로스 데 귀산도 협정입니다. 두 사람 간의 협정으로 인해 카스티아 내부에서의 내전은 종식이 됩니다. 이후 엔리케 4세는 이사벨을 인접국가인 포르투갈로 시집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죠. 1468년 맺었던 협정에 따르면 이사벨 공주는 당연히 이복 오빠 엔리케 4세의 요구대로 포르투갈로 시집을 가야 했죠.
하지만 이사벨 공주는 전도사들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고 아라곤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가서 본인의 배필이 될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본인에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죠. 프랑스에서는 당시 루이 11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사벨 공주의 남편감으로 거론된 사람은 루이 11세의 동생인 메리 공작 샤를이었습니다. 하지만 샤르는 매력이 없었죠. 그리고 포르투갈은 나이가 40살이 다 된 아폰수 5세였습니다. 그런데 나이 차도 나이 차이였지만은 아폰수 5세에게는 이미 10대 중반의 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벨 공주가 포르투갈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더라도 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바로 아라곤의 왕자.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는 이사벨 공주보다 한 살 어렸지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페르난도를 이야기하자면은 외모가 준수하고 위엄이 있고 섬세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고 대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남자를 내버려 두고 무능력한 프랑스의 왕자, 그리고 나이 많은 포르투갈의 왕에게 시집갈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복 오빠 엔리케 4세와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벨 공주는 난감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돌파할까요? 이사벨 공주는 아라곤의 페르난도 왕자에게 자기와 결혼을 하자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얘기하자면은 이사벨 공주와 페르난도 왕자는 육촌지간입니다. 아라곤 왕자 역시 이웃한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들은 바 있기 때문에 페르난도 왕자 역시 이사벨 공주의 청혼을 흔쾌히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1469년 10월 19일 카스티아에 있는 바야돌리드라는 지역에서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 장소를 바야돌리드로 선택한 이유는 이곳에는 이사벨 공주의 열혈한 지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페르난도 왕자는 왕자의 신분으로 화려하게 등장할 수 없었기에 상인 복장을 해서 극소수의 신하만 데리고 바야돌리드에 나타납니다. 이사벨 공주와 페르난도 왕자의 결혼식, 향후 에스파냐라는 나라를 만드는 초석이 된 거죠. 이사벨 공주의 결혼식 소식을 들은 엔리케 4세는 당연히 화가 머리 끝까지 나죠. 그러면서 엔리케 4세는 1468년에 맺었던 토로스 대 귀산도 협정을 파기하고 본인 이후의 왕은 이사벨 공주가 아닌 자신의 딸인 후아나에게 물려준다고 선언을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1474년 갑자기 엔리케 4세가 세상을 떠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라곤에 있던 이사벨 공주는 본인이 카스티아 왕국의 후임 왕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이사벨 공주는 카스티아 왕국의 귀족들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1474년 12월 카스티아의 세고비아 대성당에서 조촐한 즉위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엔리케 4세의 딸 후아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후아나의 엄마는 포르투갈의 왕 아폰수 5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아나에게 아폰수 5세는 외삼촌이었죠. 그래서 후아나는 외삼촌 아폰수 5세에게 병력을 요청합니다. 포르투갈의 병사들이 카스티아와의 국경선을 넘어서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벨 공주의 남편 페르난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군대를 일으켜서 카스티아로 들어옵니다. 이 전쟁은 1476년 3월 토로 전투에서 페르난도가 이끄는 아라곤의 군사들이 완승을 거두면서 전쟁이 끝날 즈음에 아폰수 5세의 아들이죠. 주황 왕자가 이끄는 포르투갈의 병사들이 지원을 와서 전쟁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군사를 이끌고 온 주황 왕자가 시간이 흘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주황 2세죠. 이 주황 2세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본인의 항해를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왕입니다. 어쨌든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에는 1479년 9월 이사벨 공주와 후아나는 종전협정을 맺고 전쟁을 끝냅니다. 후아나는 카스티아 왕국의 왕의 자리를 이사벨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하죠. 그 조약이 바로 알카소바스 조약. 그렇게 해서 1479년 드디어 이사벨은 카스티아 왕국의 정식 왕으로 등극합니다. 1479년 그해 겨울 아라곤에서는 페르난도 왕자의 아버지인 후안 2세가 갑자기 세상을 뜨죠.
그렇게 해서 페르난도 왕자는 아라곤의 왕, 그러니까 페르난도 2세로 즉위를 합니다.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 두 왕국은 당분간은 두 사람이 공동 왕으로 다스리는 이국가 체제로 운영이 되죠. 에스파냐라는 통일 왕국은 이사벨 여왕의 손자 때에 가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벨 여왕과 콜럼버스의 역사적인 첫 만남은 1486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